3년 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한 한 씨. 하지만 한 씨의 시부모들은 결혼 전부터 한 씨를 탐탁지 않아 했는데요. 특히 시아버지는 집안이며 학벌, 직장까지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매번 한 씨를 무시했습니다. 그러던 중 1년 전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한 씨에게 동서가 생겼는데요.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무시와 차별은 더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. 한 씨와 달리 전문직 직업에 집안까지 좋은 동서는 결혼까지 반반으로 했다며 시아버지는 대놓고 한 씨와 비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. 심지어 명절이나 제사에 동서는 부르지도 않고 시가에 굳은 일은 전부 한 씨에게만 시켰다고 합니다. 해도 해도 너무한 시부모의 차별로 이혼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한 씨. 그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자, 오늘 사연도 말이죠. 저희 제보 받은 사연을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. 실제 사연을 각색했습니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어떤 집단 지성 진짜 궁금하거든요. 많이 좀 들어와서 의견 남겨주세요. 자, 남편이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을 이렇게 학벌 또 뭐 집안 이런 걸로 무시를 하는 거죠? 일단 그 학벌 집안 이 정도를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요. 한 씨는 작은 회사 격리로 일을 했습니다. 이 월급이 적다 보니까 모은 돈이 적어서 이 결혼할 때는 혼수 정도만 해왔다고 합니다. 여기에 비해서 이 남편은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다 알 법한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다녔다고 합니다. 또 결혼할 때 시가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요. 이 서울에 대출 없이 자가를 해주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 씨도 이 시가에 더 잘하려고 애써왔다고 하는데 이 신혼집이 시댁 근처였다 보니까 이 때마다 반찬이며 보양식이며 이런 걸 해서 가져다 드리면서 이 맏며느리 노릇을 잘 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시부모님께 뭐가 됐든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잘 해드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비교를 하고 무시를 하면 무시를 해요, 무시. 특히 시아버지가 좀 탐탁치 않게 읽었던 것 같아요. 뭐 조금 실수를 하면 너 집에서 뭘 배웠길래 이러노?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. 또 이런 게 계속 말이 돌아요. 우리 대구 분이셨군요. 아니 제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대구고 죄송합니다. 서울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예. 지방직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 집안이 얼마나 좋은데 정말 좋은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다. 변호사, 사장딸, 의사, 5급 공무원 그런 애들이 줄을 섰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한숨을 자꾸 쉬었대요. 그 얘기를 들은 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?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죠, 소장님. 네,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, 그러니까 며느리가 정말로 좀 싫으신가 봐요. 탐탁치 않으신가 봐요. 왜냐하면 이 아버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식 사랑, 뭐 그다음에 사위도 있다고 합니다. 사위 자랑 이렇게 잘 하시는데 며느리 자랑을 시작하면 입을 꾹 다무신대요. 아이고야. 그냥 뭐 별거 자랑할 거 없어도 아유 우리 애는 착해, 우리한테 잘해, 뭐 열심히 없는 얘기 살아. 지어서라도 해야죠. 이렇게 정도라도 해주시면 될 네. 것을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. 입 딱 다물고. 그러니까 너무 이 며느리는 옆에서 그거를 들을 때도 있으니까 가시방석인데 또 이러는 거예요. 집안에 조그마한 일이 있거나 손님들만 찾아오면 얘 너 오늘 집에 와서 요리 좀 해라. 이렇게 시시때때로 요리를 시키셨다고 합니다. 자, 뭐 무시하는 거 좋아, 뭐 괄시하는 거 좋아. 시집살이 안 시키면 거기까지는 또 그래도 좋은데 말이죠. 그렇습니다. 한 씨의 문제가 뭐냐면 결혼할 때 얼마 못 해왔다고 하면서 그 시부모가 항상 꾸중을 했는데 또 명절날에도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? 설거지 하는데 가만두면 되는 거를 내 덕분에 내가 좋은 집 사는데 너는 숟가락만 들고 결혼했잖냐. 그러니까 설거지 정도는 불만 없이 해야지라고 꼭 이렇게 자존감을 긁었어요. 그 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본인이 한 씨 입장에서는 묵묵히 참고 열심히 일하고 설거지도 하고 제사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화가 은근히 나는 거예요.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있지? 뭐 이렇게 못해왔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이 한 씨를 도와주거나 막아주거나 아껴줘야 되는데 이 남편 거기서 헤헤 웃으면서 그냥 안 도와준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무시를 당하면 남편이 막아줘야죠. 그런데 자기 남편가 무시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 남편이. 그러니까 이 한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너무나 서러웠던 거죠. 아니 또 뭐 헤헤 웃고 있어 또. 자, 아무튼 말이죠. 자,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든 그냥 참을 수 있죠. 참았어요, 실제로도. 자,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말이죠. 부잣집 여자와 결혼, 학벌 전문직 여성과. 네, 이 시동생이 5살 어린 여성이랑 결혼을 하겠다면서 인사를 왔는데 그 동서될 분이요. 이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
이 사장 딸이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 동서 본인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던 이른바 이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었습니다. 여기까지만 해도 이 시아버지 입이 귀에 걸렸는데 이 시아버지가 이 똑같이 집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. 그랬는데 했더니, 이 동서가 어. 그냥 딱 반씩 내서 저희 공동 명의할 거고요. 반반 결혼하면 좋겠습니다. 라고 답을 한 겁니다. 그때부터 이 시아버지는 거의 동서 팬이 된 겁니다. 여기저기 동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요. 뭐 내가 집 사주려고 했는데 우리 새아가가 당당하게 반 보태려고 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똑 부러지는지 모른다.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. 내가 첫째 며느리는 집 다 해줬는데 쟤는 숟가락만 들고 왔는데 네. 우리 둘째 새아기는 그냥 지가 그냥 반반 해가지고 그들을 얼구.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요. 예. 다 알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. 그러니까요. 자, 그런 말 안 해도 아는데 그런 말 계속 하기도 하고 명절 때가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. 아. 명절 될 때마다 당연히 첫째인 이 한 씨가 음식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다 일 시킵니다. 당연히 네가 해라라고 시아버지가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. 그런데 동서가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예. 나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당연하죠. 도우러 가면 아이고 그 참네. 자는 일도 똑부러지고 집안일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다. 완전 칭찬만 하고 한 씨는 차별하고 더 기분 나쁘게 된 겁니다. 아, 소장님 너무 싫다 진짜. 나 딱 이 정도만 들어도 저 싫으네요, 진짜. 근데 이제 결정타가 또 있어요. 또 있어요? 네. 그래도 여성은 남편이라도 내 편이 돼주면 아니야 너는 우리 부인이 수고했어 우리 부인이 최고지 우리 부인이 참 애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성들은 또 참고 아내들은 또 사라지거든요. 남편한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속상하니까 막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동안 좀 참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자. 야 혼수 몇천 달랑 해온 사람이랑 자기 집 사는데 반반 딱 낸 사람이랑 부모님 보기에 누가 더 이뻐 보이겠니? 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그쪽은 전문직이라서 돈도 잘 버는데 그러면 당당해 보이는 건 당연한 거야. 어떻게 하겠어? 그쪽이 그렇게 잘났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솔직히 너는 이 집 공짜로 얻었잖아. 그럼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지. 우리 가족도 나쁜 사람들 아니야. 이거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야. 라고 얘기를 했다고. 야, 이거는 진짜 주목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? 남편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제가 이 사연, 저희 제보 받은 사연과 좀 유사한 어떤 내용의 그런 사연들을 제가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봐서 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유별난 사연은 아니잖아요. 왕왕 있는 얘기인데. 근데 진짜 비슷한 얘기에 달린 제가 댓글들을 봤더니 지금 채팅창의 분위기와는 완전 달랐어요. 지금 뭐 채팅창이 일방적으로 지금 뭐 성토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연에 달린 댓글들은 팀장님, 네. 아니 너 솔직히 첫째 며느리 집 거의 그냥 공짜로 그렇게 시댁에서 해준 건 사실이잖아. 요즘처럼 아파트값 비싼데 그럼 이 정도도 뭐 감내 못해? 뭐 약간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요.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. 그런 댓글들이. 그분들이 이제 생각이 잘못된 건데 그 집을 명의로 해준 걸 아들을 잘 살아라 해준 거지 명의로 해줬을까요? 이 시아버지가 절대로 안 해줬어요. 그러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해준 거지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며느리가 또 자식 열심히 하잖아요. 제사라든지 설거지라든지 하면은 그 며느리를 아껴줘야지 그 집을 반반 했다는 둘째 며느리를 가지고 또 위해준다? 이 시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저 같으면 절대로 똑같이 하지 이렇게 안 합니다. 이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런 말을 안 해도 예. 압니다. 어. 이걸 충분히 알고 있죠. 그래서 더 우리 한 씨가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굳이 그거를 얘기해서 강조를 하고 계속 혼내고 한 사람은 차별해서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올려주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지 생각이 드네요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런데 그냥 며느리 괄시하는 거, 그것까지 오케이. 내가 어떻게든 참아볼게. 아이를 낳습니다. 네. 그런데 손자들까지 차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. 일단 이 한 씨는요, 1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갓 돌된 아이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동서가 임신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한 씨가 임신했을 때는요, 뭐 임신이랑 상관없이 제사며 명절 음식이며 그대로 전부 한 씨에게 하라고 했답니다. 그러니까 임신이 대수냐,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건데 동서가 임신을 하니까 아주 상전 공주가 된 겁니다. 심지어 이 시아버지는 이 아이가 우리 새아가 머리 닮았으면 얼마나 똑똑하겠냐. 나중에 우리 집에서 인재 나오겠다 하면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이 칭찬을 한 겁니다. 반면에 이 돌된 한 씨 딸한테는요. 별다른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
공부 잘할지 뭐 그건 커봐야 알아요. 아. 뭐 변호사, 뭐 저도 변호사인데요. 뭐 이 사람 변호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자녀분들 공부 잘하시잖아요. 잘했으면 좋겠어. 모르겠. 잘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예, 착하고요. 알겠습니다. 건강합니다. 예. 예, 건강이 최고죠. 네. 자, 이쯤에서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전문직 동서와 차별하는 이 시부모, 심지어 이제 아이까지도 차별을 하는데 정말 어쩌면 좋겠는지. 자, 지금 뭐 일단 팀장님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죠. 그렇습니다. 이 시부모들을 그 한 씨가 설득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중요해요. 남편은 그런 상황을 조정도 해야 되고 대변도 해야 되고 내 편, 남편이라는 뜻이 남의 편이 아닙니다.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남편이 조정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한 씨 혼자로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. 그래서 남편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남편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세요. 아, 근데 잘 설득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, 소장님. 저렇게 세상에 자기 부인한테 야, 너 솔직히 말해서 너 숟가락만 들고 온 거 사실이잖아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. 네,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있으면 이 여성은 정말 자존감 너무 떨어지고 우울증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 가족이 또 진화가 되면 부부 불화가 생기겠죠. 이거 참기가 굉장히 어렵게 모멸감에 무시당하는 건 참기가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남편이 좀 태세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태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여성도 일단 자기 보호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 대꾸까지 할 수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그 자기 그 느낌이라도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약간 본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존감만 떨어진다면 미래는 물 보듯이 뻔히 보이니까요. 어떻게든 밟으면 꿈틀이라도 해라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비슷한 사연에 달린 댓글 중에서는 아니 솔직히 그렇게 숟가락만 들고 왔으면 아니 뭐 솔직히 뭐 이 요즘 뭐 집도 이렇게 시집에서 다 해줬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솔직히 어느 정도 감내는 해야 되는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댓글들이 있더라고요. 그건 저는 그 말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한 씨는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 가난하다 또 알아요, 가난한 거. 그렇죠. 그걸 굳이 얘기해서 비교를 하는 게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. 또 남편도 지금 그걸 중간에 조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뭐 차별이 강해서 이혼하는 사례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.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뭔가 금방 우리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우울증이 폭발해 버리거나 남편하고 다투거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이혼을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. 예. 이런 것들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은 될 수가 충분히 있고요. 지금 단계라도 이 남편이 뭐 저는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. 아하. 남편이 얘기를 해야죠. 내준 거 아니냐고. 자기 준 거지. 그렇죠. 왜 아내 준 거 아니잖아요. 정확하게 맞아요. 얘기를 해서 해결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 기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성토를 하고 계신데요. 네, 일단 유미란님은 뭐가 부족해서 참고 사세요라고 말씀하셨고요. SYD SK님은 그 잘난 집안이 며느리 잡는 데 쓰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. 또 경환님은 가족이 됐으면 차별 없이 이 동등하게 대해야지 아들이 불행하길 바라나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자식 위하는 건지 모르신다라고도 어허.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